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이제 딱 30살이 된 여자예요. 얼마 전에 1년 사귀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이유로 이혼, 아니 파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돼서 한번 사연을 남겨볼 테니 읽어봐 주시고 과연 파혼한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 건지 객관적인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잘못한 거 없이 평범하게 자라서 현재 대기업의 제1하청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하청업체라고 하면 누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지도 모르겠지만 하청도 나름 급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1, 2하청까지는 직영과 거의 대우가 비슷해서 다닐만 합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도 꽤 준수해서 한 번 입사하면 웬만해선 이직하지 않고 끝까지 다니는 직원들이 대다수죠. 저는 주로 도면 관리를 하는데 한 번씩 검사팀에 지원 갈 일이 생기거든요. 보통은 1년에 2달 정도 근무를 가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직업은 검사관이었는데 이게 꽤 요직이에요. 본청과 하청 사이에서 독급으로 검사 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주로 외국계 회사들이라 영어가 필수이다 보니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현장 업무에 대한 경력과 지식도 필수고요. 당연히 페이가 좀 세죠. 코로나 전에는 물량이 많아서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워낙 경기가 위축이 돼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니 연봉 6천 정도는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을 대신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 은근히 갑질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 같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데 그도 그럴 것이 검사관이 불합격을 주면 절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불량난 제품을 다시 회수해서 수정하고 다시 검사받고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일부러 하청업체 소장이나 반장들이 검사관이 발령이 나면 데리고 나가 소위 접대라고 하죠. 유흥업소에서 술도 사 먹이고 또 심할 때는 돈도 몇 푼 찔러주고 했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법도 많이 바뀐 데다 검사관들이 워낙 물량이 없다 보니 깐깐하게 하다 업체에서 불만이 쏟아져 버리면 자기 자리도 위태위태해져 버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전 남친이 검사관으로 발령받았을 때 저는 마침 검사 업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고백을 받아 사귀기 시작했죠. 남친은 참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직영이던 하청이던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정말 원칙대로 검사를 했고 처음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한 인간이라는 평판도 조금씩 일자라는 사람이라는 좋은 소문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저희 친정에서 결혼은 언제 하냐, 남자친구 집에는 찾아갔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결론은 괜찮은 남자인 것 같으니 더 재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곧 30이 되니 노산이라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해서 애 가지라고 하던데 아무리 내 부모라도 어쩜 저렇게 답답한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30인 여자한테 노산 걱정이라니요. 엄마 아빠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30 중반 넘어도 함부로 노산 그러면 돌 맞는 거 모르시나 봐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데이트하고 저녁 늦게 오는 날이면 엄마는 제 방까지 쫓아오셔서는 결혼 소식은 아직 없냐며 시간 좀 끌지 말고 서로 맘에 들면 결혼해라.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내년이면 30인데 애는 언제 낳아서 손주 안겨줄 거냐며 성하셨어요. 저보다 6살 연상인 남친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남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 언제 결혼하냐고 난리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라고 맞장구 쳤죠. 그러다 연애한 지 1년 조금 안 돼서 정식으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이 나와 상견례를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럽니다. 상견례 때 남친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얼마나 거만하시던지 자기 아들 검사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 될 저와 저희 부모님들까지 깔보시는데 결정적인 건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며 3억짜리 집을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 7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친정에서 도와준다는 거 딱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3억짜리 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속물이라고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좋았습니다. 남친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해봐야 전세 정도겠거니 예상했는데 아니 3억짜리 자가라니요. 이사 다닐 걱정도 없고 대출금 갚으며 불안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집 사는데 도와주셨을 남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그 전에 했던 기분 나쁜 말들까지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런데 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게 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겨우 7천밖에 못 모았냐고 하시질 않나. 저희 부모님께 요즘은 딸 시집 보낼 때 못해도 1억은 보태는 게 기본이던데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질 않나. 슬슬 3억짜리 집이고 뭐고 기분이 나빠질 무렵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화를 낼 타이밍을 못 잡아 그냥 돌아온 게 화가 나서 남친한테만 전화로 막 퍼부었네요. 아무리 집 해오는데 도움을 주셨어도 그렇지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사돈될 분들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셔서 모욕을 주시냐. 3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준비한 7천이면 그래도 웬만큼 혼수 예단 다 할 수 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다. 등등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부렸네요. 근데 이상하게도 남친은 제 짜증을 다 받아주며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고 나중에 따로 장모님께 잘 말씀드린다며 꼬리를 팍 내리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한 게 확실해도 일단 핑계부터 대고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철이 들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남친 어머니가 유독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는데 남친은 처음부터 검사관이 되려고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조공이라고 하죠. 특별한 기술 없이 도와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걸로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 자격증 공부 열심히 병행해서 검사관이 된 아주 드문 경우라 남친 어머니는 그때도 저랑 비교하면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긴 해요. 아무래도 바닥부터 시작해 검사관이 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자기 아들 자랑만 하면 될 것을 제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걸 꼭 꼬집어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도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남친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좀 독하다. 남들 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때 우리 아들은 이악 물고 한 계단 또 한 계단 올라간 거 아니겠냐며.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며느리들 아이도 이런 건 좀 배워야 할 부분이다. 하청업체에서 뭐 평생 일할 생각이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더 좋은 데로 옮길 계획을 짜놔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 보기에도 안 창피하다. 하시는데 이건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남친 월급이 500 정도라고 했죠? 저 한 달에 월급 250 받습니다. 딱 반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남친은 외국계 회사랑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없습니다. 퇴직금? 없습니다. 그냥 500이 전부예요.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친과 달리 저는 4대 보험에 퇴직금에 거기다 분기별로 상여금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성과급까지 나오는데 다 더하면 남친 월급이랑 그리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저렇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른 상대 취급을 하는 게 그저 딱할 뿐이죠.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부딪혀봐야 몇 번이나 만나겠나 싶어서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남친이 신혼집 매매 끝났다고 보러 가자길래 신나는 마음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길래 각종 가전들이치 정하고 벽지 장판 등 최대한 예쁘게 꾸미려고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는데 남친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물쭈물거리면서 할 말이 있다길래 갑자기 왜 분위기 잡냐며 장난식으로 말했죠.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이 집 대출 기고 샀어. 전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야. 하대요?
딱 그때까지만 해도 대출이라고 해봐야 3억에서 한 몇천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생애 첫 주택 대출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집값의 70% 대출받고 거기서도 조금 모자란 1,000만 원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순수하게 남친이 지급한 돈은 딱 8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딱 1,000만 원 더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색을 낸 겁니다. 거기다가 저랑 저희 부모님 깔보는 자기 부모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던 남친이 얼마나 혐오스럽던지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집 3억 중에 2억 1,000만 원은 은행 대출이고 1,000만 원은 신용대출이라는 거냐고 하니 남친은 그렇다며 한 달에 원금이자 합쳐서 210만 원이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길래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 날려줬네요. 너무 심한 욕이라 여기에 쓰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욕을 퍼부으며 당장 파혼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남친이 따라 나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집까지 사놨는데 무슨 파혼이냐고. 너한테 갚아달라 안 할 테니 걱정 말라면서 자기 월급에서 다 갚는데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리죠? 제가 돌았냐고. 결혼하면 네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그 돈이 그 돈이지. 네 월급에서 갚으면 뭐가 달라지냐. 대출 갚고 남는 300만 원이면 네 연봉 6천이 아니고 4천도 안 되는데.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아들 잘났다 고유세 떨 때 왜 가만히 있었냐며. 거기다 니네 어머니도 참 웃기다. 뻔히 집 대출로 산 거 알면서 뭔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시고 진짜 너도 너희 부모님도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난리를 쳤더니 이 찌질한 남친은 다른 건 반박 못하면서 자기 부모님 욕은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집 너하고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들어온 저를 본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렸죠. 영락없이 엄마도 그러더군요. 아니, 그래놓고 우릴 그렇게 개무시를 하다니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나중에 아빠도 엄청 극대노를 하셨네요. 그 후로 남친은 딱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계속 마주쳐야 할 사이이기에 무조건 모른 척하는 게 더 어려울 듯 싶어. 확실하게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남친은 어차피 결혼하고 살다가 집을 사도 그 정도 대출은 받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었다고 파혼까지 하냐고 억울해하길래 바로 그 억울해하는 태도 때문에 파혼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집 사서 시작하는 커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잘 압니다. 전세로 또는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죠. 남친과도 전세로 시작하던 자가로 시작하던 전 아무 상관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 사온다는 핑계로 며느리 될 저와 사돈이 될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예비시 부모와 그럴 자격이 없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지켜만 본 남친이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라도 사과 한마디 없이 뭘 잘못했냐는 그 모습은 진짜 몰상식의 극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남친은 어떤 말로도 제가 설득이 안 되니 나중에는 울상을 하면서 집 사놓은 건 어쩌냐고 하는데 그걸 제가 신경을 왜 쓰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운 것도 파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것도 다 남친과 남친 부모 때문이라고 하고 헤어졌고 그 후로 회사에서 봐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자기가 불편하면 했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다행인 건 이제 저희 부모님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일절 입에 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네요. 꼭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니 혼자 제 인생 살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다 보면 또 모르죠. 어떤 좋은 일이 갑자기 나타날지도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이 행복만으로 가득하게 빌게요.